영상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메뉴에서 한국어 자동 자막을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 가계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가계부를 공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가계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희 가계부가 그렇게 뭐 특별한 소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항상 소비가 비슷비슷한 편이어가지고 이걸 공개해도 되나 싶어서 항상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나버렸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대한 변동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출에 대한 변동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코로나 덕분에 좀 많이 줄어든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출도 많이 좀 줄어든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고정지출부터 볼게요. 고정지출 주거비부터 보면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관리비, 수리비, 세금, 기타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넣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리비만 나오고 있어요. 관리비는 4월달에 13만 3,750원이 나왔습니다. 평달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 금액으로 나온 거고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2월이 지났을 때 1월이 지났고 2월달 비용이었는데 2월달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7만 9천 원이었어요. 난방비 절약 영상 올렸는데 난방비를 그렇게 절약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이번 달은 거의 난방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13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최저로 나왔을 때는 한 9만원 후반대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통신비 보시면은 통신비는 남편 핸드폰비가 4만원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비가 74,000원. 제 핸드폰 같은 경우 아직 약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74,000원으로 나왔고 TV 인터넷 비용이 몇 개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16,000원이 나왔습니다. TV 인터넷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이벤트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정이 이제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뭐 진이 따로 그리고 TV 인터넷 따로 이렇게 약정이 이게 엇갈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서 혹시 이벤트가 있냐 물어봤더니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5,000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6,71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교통비는 제가 4월달에 처음으로 주유를 안 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주유비를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쓰고 했었어요.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경차 할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4월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데이트를 하거나 차를 타고 뭐 어디를 가거나 그리고 부모님 댁에 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이 조금 줄면서 일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하던 것도 줄어가지고 처음으로 주유를 안 했어요. 올해는 경차 할인 20만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유비는 안 들었는데 주유비가 안 든 대신에 제가 운전 미숙으로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펑크를 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 나갈 때 꼭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산으로 잡아둔 교통비 7만원에서 엄청 오버해가지고 13만 3,750원을 썼어요. 3,750원은 주차비고요. 그리고 13만원이 자동차 타이어, 앞 타이어를 둘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용돈은 남편 용돈 예산 25만원, 제 용돈 20만원인데요. 제 용돈은 19만 6천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제 용돈은 제가 회사 가서 밥 먹는 거, 뭐 간식 먹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예산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조금 오바를 했어요. 제가 제일 관리를 못하는 게 식비예요. 그리고 가계부를 제가 쓰는 이유도 이 식비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마트와 편의점, 외식, 배달, 카페를 정말 고루고루 사용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카페를 거의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비를 좀 많이 쓴 편이에요. 그래도 3월달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예요. 3월달에 식비를 60얼마를 썼어요. 남편이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 한다는 핑계를 대고 정말 마음대로 막 배달을 시켜먹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막 6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었더니. 다행히 이제 다른 부분에서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뭐 한 달 예산을 오버하진 않았는데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마지막 주에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60만 원 써가지고 이번 달에 좀 정신을 다시 차리자. 정신을 다시 차리자 해가지고 이번 달엔 조금 신경을 써서 마트를 이용을 많이 했고 집밥도 꽤 해먹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배달을 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2번 이상은 시켜 먹은 것 같아요. 외식은 거의 안 했고 배달을 2번 이상 거의 시켜 먹었고 카페는 친구 만날 때만 이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총 46만 9,290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썼죠.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식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신가요? 이게 왜 예산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한 일주일 남은 거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안 썼으니까 그냥 식비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마지막 주에 폭발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안 남았다 하면은 마지막 주에 완전 빡세게 해가지고 막 그냥 냉장고 퍼먹기만 해서 40만 원에 딱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다른 데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어요. 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식비 이외에 돈을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뭐 생필품도 뭐 한 달에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고 이 식비 이외에 기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쇼핑이랑 필수품이랑 서비스라고 해놓고 큰 카테고리에 해놓고 그냥 다 합쳐버렸어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필품 비용이 45,81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샴푸랑 뭐 그리고 세제 이런 거 요번에 한 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구매한 게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타에는 영양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제 이제 쿠팡 직구로 구매한 게 6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미용 같은 경우는 보습제 산 거고 그다음 문화생활비는 이게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어요. 넷플릭스 끊었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킹덤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킹덤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또 요즘 잘 안 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끊어야 되나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약국은 이제 마스크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개발은 이번 달에 전혀 하지 않았고 이번 달에 정말 책도 안 샀네요. 경조사 비용은 5월 달에 어버이날 선물로 드릴 거 영양제를 산 거에 이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 총 예산이 대출 이자 빼고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달은 160만 원을 사용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쇼핑몰 갈 일도 없고 하니까 돈 쓸 일이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그런데요. 다른 부분에서 좀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식비 같은 게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진짜 제가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식비가 아무리 해도 50만 원 넘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난달에 조금 한 주 정도 그냥 가계부를 소홀히 했더니 그냥 10몇만 원이 빵 터지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 돈을 안 쓴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래 잘 쓰던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모두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돈이 예산이 남았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비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모두 다 대출을 갚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생활비가 남았으니까 이 남은 거를 다른 걸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예비비 있죠. 예비비. 내가 소비를 위해서 남겨놓는 비상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예비비에다가 남은 생활비를 옮겨놓으시면 돼요. 남은 생활비를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뭐 비싼 옷이라던가 아니면은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요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비가 남았다고 바로 그 달에 다른 거 뭐 사야지 하면서 사용하지 마시고 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예비비에 넣어놓으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생활비는 편안하게 예산 안에서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은 약간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게을러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빨리 책도 쓰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네요. 생활비 덜 쓰는 건 좋긴 좋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돼서 다들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 열심히 쓰면서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2인 가족의 가계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